이 나라, 이 국민을 지켜달라고 하는 박 전 대통령님의 애국심이 우리의 가슴을 깊이 울립니다. 네,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달라는 내용의 옥중 서신을 내놨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은 미래통합당은 반겼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정치권의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범여권의 비례형 연합정당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결단 또 정의당의 선택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와 호장용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홍성걸 국민대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정치권을 술렁이게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필로 쓴 옥중 메시지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유영아 변호사가 대신 읽었습니다. 한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외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 교수님, 총선 전에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들은 많이들 하셨어요. 그런데 핵심 내용은 이건 같습니다.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줄 것으로 호소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이제 먼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이 선거 전에 메시지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일단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연합해달라 이런 의도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갈 거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통합을 할 거냐 그러면 지금 우리 공화당을 주축했던 그 세력, 그 태극기 세력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런 분들하고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통합을 할 거냐 아니면 이분들이 선거연대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지는 모습을 보일 거냐 이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보이지는 힘을 합치는 방법에 대해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두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미래통합당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셨지만 이게 선거에 정말 그러면 긍정적 효과만 가져올 것이냐. 그 부분은 저는 좀 이제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잃는 부분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 선거에서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또 제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홍 교수님, 지금 옥중 서신에 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이합 집산을 하는 것 같은 거대 야당의 모습에 실망도 했지만 또 보수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른미래당하고 통합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자신의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름대로 탄핵의 강을 건너는 어떤 방법을 보여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글쎄, 하여간 그 유승민 의원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 뭐 이렇게 한번 얘기한 다음부터 늘 그 방송에 나가면은 탄핵의 강 뭐 언론에서 늘 그렇게 보도를 하는데 탄핵은 이미 역사입니다. 건너든 건너기 싫든 이미 건너온 역사고요. 자꾸 그 건너에서 탄핵을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역사를 돌아보고 역사와 싸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들춰내는 것은 하등의 뭐 이 의미도 없고 도움도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탄핵된 대통령이 옥중에서 메시지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20년의 대한민국은요.
세계 95개국 넘는 나라에서 지금 거부를 당하고 있어요. 입국 거부를. 네. 예. 난이 1962년 이후 처음으로 뭐 중간에 그 79년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외부적 요인 없이 1인당 GDP가 감소한 첫 해가 2019년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탄핵이 아니라 무엇을 당했던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전직 대통령이면서 정치인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지를 내놓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 잘못된 일이라고 보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것이 정치적인 유불리는 뭐 우리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비록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당시의 판단입니다. 그 국정농단이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 혹은 100년 후에도 국정농단으로 판단될 것인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정권이 네. 나중에 가서 국정농단으로 판단되리라고 누가 그렇지 않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냥 이 시점대로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 정치인이었던 사람으로서 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그냥 표시한 거다.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또 객관적으로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홍 교수님께서 좀 비교적 자세하게 충분히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최 교수님께도 좀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메시지 내는 걸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국민들이 볼 때 과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국민 앞에 어떤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지금의 시점에서 메시지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뭐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거냐를 또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본인은 메시지를 던질 수 있지만 총선판이나 전체판에서 이 메시지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 이런 유불리도 고민하면서 메시지를 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의 반응 당연히 극과 극입니다. 오늘 아침 발언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역사적 터닝 포인트가 돼야 할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전해진 천금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통합만이 승리로 가는 길입니다. 미처 이루지 못한 통합에 남은 과제들을 끝까지 확실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평지는 최악의 정치 재개 선언입니다. 국정농단을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 선동에 전직 대통령이 나선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민에게 탄핵당한 대통령이 옥중 정치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행태도 묵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 지금 황교안 대표 또 이인영 원내대표 말을 들어보고 왔는데 홍 교수님께서는 두 사람의 말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 어느 것은 옳고 어느 것은 틀리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요. 네. 지금 각자 정치적 입장에서 선거를 앞둔 입장에서 한 사람은 대표고 한 사람은 원내대표가 네.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 의사를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다만 이 통합당 입장에서는 네. 이름이 상징하는 것처럼 이 소위 그 보수 통합, 보수 네. 우파 전체 혹은 자유 우파 통합을 지금 지향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큰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사실상 태극기 부대를 중심으로 한 뭐 자유공화당이든 어쨌든 간에 네. 이런 그 조금은 보다 더 상당히 극우적인 그런 집단이거든요. 네네. 이 집단을 좀 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포용이 안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말하자면 그 가려운 다리 긁어주듯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꼬를 터졌다. 네, 이유 불문하고 통합해서 그 지금 선거를 치르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반갑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것이고 네. 또 이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자 보수가 분열이 돼야 좀 선거가 좀 쉬울 텐데 통합을 하라고 하니 네. 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온갖 쪽에서 이게 부적절하고 뭐 이렇게 논평이 나오는 거는 뭐 원내대표, 그 여당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뭐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저희가 하려고 했던 얘기인데 네. 지금 홍 교수님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 서신을 통해서 통합하라고 한 메시지가 미래통합당의 선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요, 태극기 부대라고 우리가 보통 하시는 분들이 연령대나 모르는 것으로 볼 때 최소한 15에서 20% 정도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네. 이분들이 사실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입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이나 뭐 충청 이런 데에서는요, 이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만약에 그 뭐 우리 공화당 내지는 하여간 그 아주 극우파로서 분리가 된다면 따로 후보를 통합당에서 낸다면 따로 후보를 내고 따로 분리가 되고 또는 비례정당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분리가 됐을 경우에는 대단히 그 마이너스가 될 텐데 득표나 혹은 그 당선에서 지금 이러한 메시지가 나온 것은 상당히 유리한 정국이다,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네. 이 태극기 부대를 그 구성하고 있는 분들은 과거로 보면 이거 약간의 그 신민적인 신하신자 신민적인 성격이 좀 있는 분들이에요. 팬덤 뭐 지금 요즘 말로 하면 팬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는 무조건적인 어떤 그런 뭐 충성 내지는 무조건적인 지지. 우리가 반대로 소위 문빠라고 하는 분들이 네.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 뭐 대깨문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뭐 여기 말은 좀 별로 좀그 네. 품격이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네. 그런 것처럼 이분들은 굉장히 그런 성향이 강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그 내놨고 그것이 이분들을 움직인다면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보수 우파 통합당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플러스 요인이라고 보셨는데 최 교수님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예. 아닐 수 있다라고 아닐 수 보시는 것 같아요. 있다고도 보여지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극우 세력이라고 보여지는 분들은 도움이 되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미래통합당에 지지를 보내고 뭐 비례 선거에도 지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랬을 경우에 중도층은 또 어떻게 될 거냐의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선거에서 이제 도로 새누리당, 도로 친박당 이런 프레임을 갖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탄핵 문제를 또 꺼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혹시 중도층이나 젊은 층의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수 쪽으로 기울려고 했던 분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나 아니면 민주당이 실망해서 일정 부분 중도 우쪽으로 가려고 했던 분들이 네. 다른 영향을 받아서 이쪽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을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우 성향이 있는 분들은 도움이 될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그분들한테는 정말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빠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특히 탄핵 프레임을 다시 들고 나왔을 때 그게 이슈화 돼버리면 총선판에서 바람을 일으키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이게 오히려 자기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프레임 짜기가 좋아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라는 네, 거군요. 탄핵이나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다시 가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이제 중도층 이탈이 현상이 여권에서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뭐 코로나19도 있을 것이고 그 이전에 어떤 뭐 수사 관련한 얘기들도 있을 것이고요. 검찰 개혁과 관련된 얘기들도 있을 텐데 그거를 조금 불식시키고 중도층을 좀 더 여권으로 끌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색깔도 빨간색에서 이제 핑크색으로 바꾼 것도 색깔을 연하게 해서 중도층을 좀 끌어안으려는 의도도 저는 있다고 보여졌거든요. 네. 그리고 전국 흐름에 일정 부분 그런 영향이 있었어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 탄핵 정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거나 아니면 이런 프레임이 짜이게 되면 중도층에 있던 분들이 다시 마음을 바꿀 가능성, 이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뭐 그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요. 그 지금의 상황이 그 중도층이 왜 늘어났느냐. 사실은 그 우리 문재인 정권 초기에는 한 중기 정도 올 때까지는 중도층이 별로 없었어요. 굉장히 양극화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중도층이 부쩍 많이 늘었다는 것이 지금 그 일부 여론조사 기관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이 그 집권 여당에 대한 실망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이탈했던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프레임을 과거처럼 국정농단 내지는 탄핵으로 가져갈 수만 있다면 뭐 정말 그런 효과가 뭐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탈한 이유가 이분들이 이탈한 이유가 지금 코로나 사태, 경제, 뭐 남북 관계 할 거 없이 지금 이 그 집단 여권의 무능력에 대한 이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국정농단이나 뭐 이런 탄핵 프레임을 갖다 들이대면 그럼 또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강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의도할 수는 있겠지만 중도의 유권자들이 그러한 유도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과연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또 보수 세력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하는 걸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조원진, 김문수 공동대표가 있는 이른바 태극기 세력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4일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옥중 메시지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대한 큰 결단으로 크게 환영한다. 이제 미래통합당은 하나로 힘을 합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자, 바로 반응이 나온 게 하나로 합칠 구체적인 방안을 달라는 건데 이거 그냥 듣고 보면 공천 우리한테도 지분을 좀 달라 이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그렇게 보세요? 들립니다. 네. 그리고 많은 그 언론에서도 그렇게 이미 보도하고 있고요. 그런데요, 지금 통합당도 그렇게 통합된 사람들도 모든 기득권을 전부 내려놓고 통합을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통합한 거예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통합을 했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지금 통합이 이루어진 거고. 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서도 조건 없는 통합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러한 요구는 정치인으로서는 뭐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지만 저것이 전제가 돼가지고 어떤 그 요구를 통합당 쪽에서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 저 조원진, 김문수, 뭐 또는 뭐 다른 홍문종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의 어떤 개인적 역량에 의해서 태극기 부대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태극기 부대의 지금까지의 역동성은 어디에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어떤 그런 신뢰나 충성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선언을 했는데 조건 없는 통합을 선언했는데 저러한 것을 내세워서 사실상의 어떤 그 지분을 내줘 달라라고 네. 하는 요구가 태극기 부대에 의한 지원을 받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다. 근데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사실 좀 지금 공천 중단하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점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놓은 시점이 조금 뭐랄 적기라고 표현해야 될지 묘한 것이 미래통합당이 지금 공천 작업을 거의 마무리해 가면서 영남권 공천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남아있죠. TK 지역은 지금 화상 면접을 마무리한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 가장 관심 있는 지역이 여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홍 교수님 말씀처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조원진 대표나 아니면 김문수 전 뭐 지사나 이런 분들을 통합당이 영입해서 받아서 합당하고 뭐 공천을 주고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봤을 그렇죠. 때.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그럼 과연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이제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걸 다 수용하고 지금 홍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공천 문제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개입되다 보면 본인의 의사를 밝히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외부적으로 혹시나 갈등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해석하는 과정에 서로가 다른 입장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충돌의 양상으로 드러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그 집회에 오시는 분들과 이분들의 생각이 전혀 일치하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의 주장이 전혀 안 먹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갈등 요소가 총선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또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집회 나오시는 분들, 이른바 태극기 세력들이 조원진을 보고 가느냐, 박근혜를 보고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지금 이 지도부들이 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고요.